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탈레반이 떠난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던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할 텐데요.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님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출입국 기록만 보면 한 11번 정도 다녀왔고요. 네네. 20년 전에 9.11 테러가 나고 네. 미국이 카불 함락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취재한 게 처음 취재였고요. 네네. 그 뒤로 계속 아프간이 변화하는 거를 계속 촬영을 하고 싶어서 네네. 한 11번 정도 들어갔던 것 11번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처음으로 다녀오신 건 이제 20년 전인데 네. 그때 혼자 가셨죠? 네, 그때는 이제 혼자 갔는데 네네. 아프가니스탄 처음 갔을 때 느낌이 타임머신 타고 중세시대를 간 것 같아요. 중세시대 가죠? 눈에 선한데 네네네. 당나귀, 그다음에 부르카, 그리고 또 옛날 차림의 옷. 진짜 너무 용감하시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저 얼마 전에 그 류승환 감독의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모가디슈. 근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약간 그 영화가 와닿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모가디슈를 취재했었지만 네. 그 91년의 모가디슈나 제가 취재했던 2006년도의 모가디슈나 2021년의 모가디슈나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킨 데는 바로 그 노력들이 있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모가디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조사해 보니까 군대가 그래도 공식적인 숫자가 뭐 30만 명 정도 된다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아프가니스탄 군대 자체가 현지에서는 부정부패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요? 원래 병사 숫자들보다 더 많이 부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야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30만이라는 숫자는 서류상의 숫자예요. 그리고 실제 숫자는 그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분의 1 정도가 가동이 됐을까라고. 심지어는 탈레반조차도 네. 자기네들이 카불을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자기네들이 계획한 게 아니었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보통 탈레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테러 단체라고만 인식하거든요. 어떤 조직들인가요? 그러니까 탈레반, 알카이다, IS 아마 비리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IS가 됐던 알카이다가 됐던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이슬람 조직들이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가맹점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알카이다 시절에는 그 알카이다 조직이 유행을 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점을 냈어요. 네네. 알카이다 뭐 북아프리카 지부, 알카이다 무슨 이집트 지부, 그냥 치킨집이나 똑같아요. 다들 자기네들 굉장히 장엄하고 비장하고 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이슬람 종교의 최대 가치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를 해요. 자비라고. 자비예요. 진짜 이슬람은 좋은 종교예요. 네. 자비를 최대 가치로 여겨요. 그렇죠. 라흐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교적으로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슬람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무장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을 전부 탈레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도 그걸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이슬람, 그러니까 종교랑 어떤 권력 싸움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슬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만 가지고 있는데, 뭐 IS나 이런 테러 단체들의 제일 많은 희생자는 사실 무슬림들이잖아요. 이슬람 비리는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하고 잘 구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탈레반들이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사진, 또한 헬스하는 사진
이렇게 SNS에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단체 자체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이미지 관리일 뿐일까요? 그 전에 제가 20년 전에 카불로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그 당시 탈레반 정부 인사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탈레반 정부 관리 인사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 안에서는 네네. 사진을 찍는 게 죄악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탈레반들은 음악이나 네네. 사진, 이런 현대 문물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껏 섭외를 해서 인터뷰하러 탈레반을 찾아가면 카메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평화 협상을 할 때 네. 너무 잘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카메라라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탈레반들이 네. 그래서 20년 동안 탈레반들도 많이 변화했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거는 20년이라는 세월은 아프간 전쟁이 났을 때 막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 20살이 되는 그쵸. 나이거든요. 탈레반 병사들의 한 70% 이상은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20대 초반이요? 네. 이 지금 수염을 기르고 뭘 이렇게 둘러서서 사람들 다 나이 들어 보이죠? 네네. 실제 나이 진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고 또 그 이전에 아프간 정부를 구성했던 탈레반 인사들은 극히 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보통 고아들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그 탈레반이 공부하는 곳은 네. 마드레사라고 부르는 이슬람 신학교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취재를 몇몇 이슬람 신학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령층은 굉장히 어린 5, 6살부터 네. 20살까지 연령층이 다양했어요. 네네네. 미국과 벌어진 전쟁 중에 생긴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취재 갔을 때 그러니까 촬영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엄마를 본 적이 없고 누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러던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으면 전쟁 고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지금 공항에 엄청 몰려가면서 어떻게든 비행기 타려고 하고 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탈레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소련이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점령을 했다가 떠났을 때가 90년대 초였거든요. 네네. 그때 소련이 떠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내전에 휘말렸었어요. 네네. 각종 무장 단체들이 다 기어 나와갖고 총 쏘고 또 소련군이 남겨놓고 간 무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소진될 때까지 진짜 싸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 됐던 거예요. 아하. 그 세월이 5년 정도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5년 동안 전쟁을 겪었던 것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전머리가 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도 그때 전쟁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96년부터 2001년 그 사이 그 네. 5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또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라는 큰 강대국의 힘이 빠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이 다시 되풀이 될 거라는 공포가 있고 탈레반도 무섭지만 그 내전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또 탈레반에 맞서는 저항 세력 북부 동맹 그렇죠. 그거 그쪽에서도 네네.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는 여기 이번에는 미국 무기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기들이 또 소진할 때까지 또 싸울 거잖아요. 네네. 그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수드 장군이 사망했을 때 9살 먹은 소년이 아들을 남겼거든요. 네네. 그 아들이 지금 커서 지금 북부 동맹의 리더로 다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던 게 당시 그 9살 소년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눈물 짓던 그냥 조그만 소년이었거든요. 네네. 저 소년이 다시 내전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저항 세력의 지도자가 됐고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이 성장을 했는데 또 탈레반이 되거나 북부동맹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의 일을 되풀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고 인간이 역사를 반복시킨다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비리님 말씀하신 거 듣고 그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싶네요.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다 부르카 쓰고 있으면 남편도 자기 아내와 예를 들면 시장 갔는데 아내 어디 가는지 바뀔까봐. 갑자기 막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요? 신발 보고 알아봐요. 신발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발을 많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네네네.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두세 켤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신발이나 자기 딸 신발은 다 알고 있죠. 와. 그래서 신발 보고 대충 알고 이 부르카가 이 사이즈를 네네. 이 머리 사이즈로 돼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이 머리 사이즈. 자기 와이프나 이런 거 대충은 이 사이즈 보고도 알더라고요. 여성들에게도 어떤 좀 더 많은 권리를 이제 뭐 보장해주겠다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탈레반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기준이 명확해요. 샤리아라는 이슬람법에 의해서 네. 여성의 인권과 여성을 규정하거든요. 네네. 그 전에 여성 해방이라는 것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만드는 전쟁 명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 전쟁 또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탈레반은 분명히 그걸 피할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쉽게 말해서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네. 나름 자기네들은 지금 지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 자기 기준에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서구 사회는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30점에서 40점을 올려서 내가 너무 뿌듯한데 네. 서구 사회는 한 90점, 100점을 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탈레반만 여성들에게 권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각자 집안에 있는 가부장적인 그 태도가 사실은 더 많이 여성들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어요. 네. 저 미 군정 시절에도 명예살인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건 누가 하냐면 아버지거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로는 이제 전통이라고 합니다. 악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회가 한 방에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는. 그래서 부르카를 그렇게 10배 가격으로 올린 사람들은 아프간 여성이 아니라 아프간 여성을 집에 데리고 있는 아버지나 오빠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성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압박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그 끝방왕도 결국 강제 결혼이잖아요. 서류상에 결혼이 되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종속이 돼요. 하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소유물이 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 제가 들었던 걸와 실제 제가 겪었었던 건 굉장히 달랐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느 가족이 시장 가는 거를 찍고 네. 출연자 여자분들 3분이었는데 집으로 데려다 드리려고 차에 타라고 그랬더니 바로 트렁크를 여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앉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거기 앉냐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되게 그 신기해 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그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을 사람과 인격과 이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엘리트 여성이라도 조그만 꼬마 남자 조카가 이모 이런 옷 입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겁난대요. 되게 남자의 말이 겁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라 하더라도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이제 항상 데리고 다녀야 외출을 했고 네. 또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아들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화가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프가니스탄이 폐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교류가 많은 나라들은
아, 외국 문물이 저렇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의 악습까지도 계속 전통이 잘 지켜져 내려왔던 그쵸.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는 인터넷도 알게 되고 네. 또 외부 세상은 이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카불 시내에 카르자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프간 사람들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 네. 라는 걸 느꼈고 지금도 그 탈레반이 오고 나서 용감한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쵸. 탈레반만 변한 게 아니라 그들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이제 난민 그 분담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 난민들을 당장 직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난민을 고민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그렇죠. 테러 집단 탈레반이 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까? 탈레반 그 아프가니스탄과 단교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나라 정부와 소통을 해서 우리 대사관이 다시 거기 열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탈레반 정부의 대사관도 한국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 생각 서울에 못했네요. 탈레반 대사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국제 관계예요. 그렇네요. 그 그래서 생각 못 해봤네요. 당장 이렇게 난민이 우리한테 와서 음. 손해를 볼까 그 생각보다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고 물론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취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이렇게 계속 다 내전을 만들고 다시 뭐 전쟁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분쟁의 시대를 살았어도 아이들은 그런 시대를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반복이 되지 않고 그걸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난민 문제도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화두가 됐고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이만큼이라도 관심을 갖는 시대가 왔다는 게 저한테 좀 신기해요. 그거와 동시에 더 많은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좀 더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 시점은 언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함께 자리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뭐 그 일을 계속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늘 안전하시길 아니 진심으로 하시는지 바라고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다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유, 아니면 절대 그런 건 하다가 아닌데 잘못되라는 얘기인가요? 하시더라도 무조건 안전하게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님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